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 포럼 정책위원장 김태정입니다. 3기 교육사상학교가 열리고 있습니다. 총괄 기획을 하신 교장 심성보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꽃피는 봄이 곧 올 것 같습니다. 네. 이 첫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2021년 교육사상학교가 시작되었고 2022년에도 2기가 진행되었고요. 2023년 3기 교육사상학교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3기는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와 마을교육공동체 포럼 그리고 한국교육개혁전략포럼이 공동 주최하죠. 주관은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단체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무언가 이렇게 꾸준히 한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교육사상학교가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절박한 필요 그리고 어떤 특별한 문제의식이 함께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일 거라 생각됩니다. 교육사상학교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출발하게 되었을까요? 예. 아마 혁신학교 또는 혁신교육지구 할 때 현장 답사 갔을 때가 가장 첫 문제의식을 갖았던 것 같아요. 공무원과 지역활동가 사이에 언쟁하는 모습, 대화가 부족하고 그리고는 아따 같은 논쟁하는 걸 보니까 깊이 있는 접근하기보다는 현상적 접근, 표피적 접근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또 한편에 지치 있는 분위기, 전망 부재, 전망을 서로 달리보는 것들, 또 제도 개혁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 속에서의 결함을 알면서도 실천을 잘 하지 않는 고통스러운 부분, 그런 면에서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교육 사상의 필요를 느꼈었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깊이 있는 전망이 있는 교육 사상이 필요하다. 또 새로운 세계관을 가진 양식 있는 사람, 시민이 실현해야 이 국민을 타협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교육 사상 강좌를 아마 초기부터 마음속에 두었던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표피적인 지식을 넘어서 교육 행위를 하는 사람, 또 교육 받는 사람, 또 교육 관련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왜 우리가 교육을 하는가, 또 우리 교육에 나아갈 바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과거 교육 사상가들의 삶과 사상을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1기와 2기에서는요 서양 사상가들을 살펴보셨어요. 근데 3기에서는 한국의 사상가들을 다루고 계시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서양 중심적 사고방식에 물들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 서양 사상가들의 견줄 만한 그런 교육 사상가가 있냐, 이런 회의적인 시각도 보이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3기에서는 한국의 사상가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한국의 사상가들을 다루게 되신 이유가 있는지요? 그리고 그 많은 분들 중에서 11분 정도를 선정하셨는데 선정의 기준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예. 서양 중심적으로만 하게 되면 한국은 없는 거니까 우리가 식민지 국가도 아니고 독립국가로서, 사실 독립국가로서 당연하게 한국인이죠. 다만 많이 안 알려졌기 때문에 또 근대화를 서구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감춰지고 숨겨져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교육 사상을 하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또 이게 한국적 특수성이 있는 거죠. 한국적 특수성이 있으면서 세계적인 또 보편성도 있는 거니까 보편성과 특수성이 결합하는 한국 교육 사상가야 되겠죠. 한국 교육 사상가가 세계 사상가적인 부합하지 않는다든가 부응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국수주의적인 거니까 안 되고 이제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특수 이렇게 봐야 되겠죠. 또 그런 면에서는 이론과 실천을 다 갖춰야 되는 사상가. 아무리 이론이 좋다라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안 되는 거고, 실천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연구라든가 업적이라든가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책이 있다든가 그게 있어야 됩니다. 또 그것도 있다 하더라도 그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또 강의할 사람, 강사가 또 겸비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선 11명을 골랐습니다. 11명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기기보다 하는 겁니다. 네. 요지는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사상가를 찾고자 하셨다고 하고
또 그런 분들이 많지만 또 그런 분들을 대중들에게 알릴 수 있는 또 강사 혹은 연구자를 찾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이 아마 이번에 선정하게 된 중고 기준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질문을 드릴 건데요. 아마 질문에 대한 답이 다소간에 앞서보다는 좀 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올 거라고 제가 기대를 하는데요. 이번 3기 교육사상학교는 3월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 2024년 2월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총 11명의 사상가들을 다루게 되는데요. 3월에 방종환, 4월에 이만규, 5월에 성래훈, 6월에 안창호, 7월에 차미리사, 8월에 함석헌, 5월에 오천석, 10월에 김교신, 11월에 이규환, 12월에 이오덕, 2024년 1월 김정환입니다. 그리고 2월에는 종합 워크숍이 진행될 예정이지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익히 들어본 이름도 있을 겁니다. 방정환 선생님 정도가 많이 알려져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몇몇 이름들은 아마 처음 접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시청자들을 위해서 이 11명의 각 사상가들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아주 간략하게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11명이 이렇게 쭉 그 시대순으로 완벽하게 다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강사분의 시간이 마땅치 않아서 그런데 대충은 그래도 연결이 있습니다만 맞지 않는 분도 있을 겁니다. 3월 달에는 방정환의 교육철학과 교육사상입니다. 올 5월 1일이 어린이 해방선 100주년입니다. 어린이를 하늘이다, 한올림이라고 규명했던 방정환 선생님의 교육철학을 통학사상을 비롯한 한국 철학의 맥락에서 살펴봅니다. 구한말 기술적 근대화를 주창한 개학파와 정신적 근대화를 주창한 동학파, 이를테면 개벽파의 대결 속에서 방정환의 어린이 해방운동에 차지하는 교육사적 위치가 무엇인지, 또 세계 교육사적 위치가 무엇인지, 이런 측면에서 어린이 유치와 방정환 사상을 바탕한 김용희 교수님이 몇 년 전에 만들었는데 이분을 통해서 듣도록 하고요. 4월달은 조선교육사를 쓴 교사 이만규의 꿈과 번뇌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이분은 배아유고 교장도 지냈고 또 해직도 당하신 교장선생님이신데요. 이 기간에 해방공간 속에서 조선교육사를 썼습니다. 최초의 조선교육사입니다. 이만규의 조선교육사는 남북한 교육사 연구에서 고준으로 또 인정받고 있고요. 최초의 교육사입니다. 일본인이 쓴 건 있지만 한국인이 쓴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986년도에 조선교육사를 알기 위해 현대말로 풀어 출판을 해가지고 또 그 이만규의 따님 북글씨로 유명한 분인데 그분을 제가 만나서 인터뷰도 하였고요. 그분 따님이 이철경 씨라고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셨군요. 이미경 씨라고요. 언니가 이제 이철경 씨도 유명하고 이하여고 교장 선생님 하신 분인데 이분이 다 북쪽에 계신 분도 있고 남쪽에 계신 분도 있고 그런 데인데 여튼 남박 북에 이산 가족을 두고 있는 이만규가 계십니다. 여튼 이만규 선생의 꿈과 번뇌라는 것을 또 북한의 이만규 묘소에 가서 방문한 요새 커피 문학으로 유명한 이기성 교수가 직접 또 방문하여서 또 오마이뉴스에 또 글을 쓴 적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박학다식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4월 달에 강의를 하게 됩니다. 5월 달에는 성래훈의 민주교육과 창교육운동, 전 연세대 교수였고 강주대 총장을 지냈던 성래훈 선생님, 백혈병으로 돌아가셨는데요. 한국 교육민주화운동의 상징적 인물입니다. 신앙성도 아주 강하고 뭐 저하고 아주 가깝게 지냈던 스승이십니다. 이분이 박정희 근위주의 시대의 그 국민교육헌장, 국가주의 교육헌장 이거를 문제 삼아서 우리의 교육지표를 교수들 한 10몇 명이 그 문제 제기하는 교육지표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구속되어서 투옥이 되었고 이런 가운데 이제 또 한편에 그 시기에 교육민주화를 외쳤던 교사들 민중교육주를 통해서 했던 한 20여 명의 해직 교수가 나와요. 그래서 이 맞물려서 또 성래훈 선생님이 민주교육 실천 협의를 만드는데 일명 민교협이라고 하는데 민교협의 대표를 맡겠습니다. 그때 제가 또 사무국장을 또 맡게 됩니다. 이런 인연에 해서 결국은
1980년 교육민주화와 함께 50민주화 선언과 6.25 항쟁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제가 중간중간에 숨어 다니면서 이렇게 연락하면서 현직 교사를 불러가고 그 강화문 뭐 교보문고 이렇게 해서 뒤에 연락병 역할을 한 일까야 생생한데요. 여하튼 이런 가정을 겪었는데 이 당시에 또 초등교사라 했던 이주영 선생님이십니다. 네. 지금 어린이 문화운동을 열심히 하고 동학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이분이 이제 성룡 선생님의 민주교육과 참교육운동에 강의를 또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6월달에 안창호의 민족운동과 공화주의 시민교육인데요. 오늘 인터뷰 자리가 바로 흥수단 건물에 있는데요. 일제시대 좌우의 통합운동을 현신했던 독립운동가 안창호 선생님은 민족평등, 정치평등, 경제평등, 네. 교육평등, 사업평등론, 상균점 조성화만 생각하는데 그래 사업평등론 안창호가 있습니다. 예. 안창호가 더 선배고 조성황 씨는 이제 법학자입니다. 그래서 서로 아주 조성황 씨 머리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흠뻑 비추도 하고 근데 그 지도는 역시 안창호가 했다는 얘기가 좀 일반적인 설입니다. 여하튼 이 안창호의 유명한 거는 세상의 개조와 인간 개조를 따로 분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상의 혁명이 되려면 인간의 혁명이 돼야 된다. 근데 세상 혁명을 거쳐갖고 인간 혁명이 되게 되면 그건 종교운동이 된다. 이런 면에서 세상의 질서를 논한 경세론과 사람의 행복을 논한 인생론을 통합시키고 무사와 지사를 겸비한 지도자를 요청하였습니다. 좌우 통합을 열심히 하였고 또 우군끼리에 또 분란이 생기면 이 통합도 잘했고 그런 면에서 탁월한 지도자이고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라고 합니다. 아마 제2의 그 민주화 시대에 지금 당장 필요한 인물 아닐까요? 그런 면에서 한국사를 전공하시는 계명대 이윤석 교수님이 국민과 시민의 탄생을 요구하는 조산 선생의 공화주의적 시민교육 사상을 얘기할 겁니다. 최근에 신공화주의 교육이란 말도 나오는데 아마 맞물려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7월 달에는 차밀이사의 독립운동과 남녀평등 교육입니다. 덕성지대 창립자라신 차밀이사 여사님은 일제강점기의 여성해방운동의 선구자이십니다. 미국에서는 신학을 공부하였고 안창호 앞에 말한 안창호 선생님과 함께 샌프란시스코에서 애국 부인회도 만들었고 또 여성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 시기에 개화된 인물이죠. 야학 강습소도 만들고 덕성학을 지금 뭐 우이동 내시라면 덕성학은 있는데 덕성여대가 있는데 그것도 세웠고 여하튼 문명퇴치와 애국 계몽운동을 펼친 일제시대의 신지식인 여성이죠. 이런 면에서 성평등 교육의 사상적 뿌리를 내렸던 그런 분입니다. 이것은 덕성여대에서 역사학을 가르쳤던 실천적 역사학자인 한상은 교수님을 통해서 차밀이사를 소개하게 됩니다. 예, 8월 달에는 함석헌의 CR 교육론, CR과 뜻의 깨달음이라는 걸 하는데요. 이 함석헌 선생님은 늘 한복 입고 다니고 고무신 입고 다니고 그러신 머리 하얘신 그런 할아버지 지사님이신데 함석헌 선생님은 오산학교도 교사도 하셨고 김교신과 함께 무교주의 운동도 벌였고 하셨습니다. CR, 알맹이, CR 맹아리 여기 있잖아요. CR이 바로 생각하는 백성입니다. 생각하는 백성이 CR이 탄탄해야 그 나라는 산다. 그래서 죽지 않는 백성, 생각하는 백성이래야 나라가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함석헌 선생님은 이제 대학 시절에 그렇게 시위했던 사람이 졸업하려고 하는데 다 어디 갔느냐면 다 돈뿌리에 회원이 돼 있고 하는 걸 보면서 상당히 대학생들, 운동관 학생들의 자기 혁명을 많이 강조하신 분입니다. 국민학교의 국민만들기,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로 바뀌었잖아요. 예. 이 국민만들기에 대한 세계주의적 시각을 일찌감치 얘기하신 분도 이분이십니다. 어쨌든 민족주의는 당당히 시대에 안 맞기 때문에 세계주의와 결합되지만 민족을 버려서는 또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신, 그러니까 민족주의와 세계주의를 결합한 아주 탁월한 사상가이기도 하였습니다. 경쟁보다 상생협동이 진화의 원리라고 얘기했고 비폭력 혁명을 주장하셨고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공을 살리기 위해서 살을 죽이는 것이 혁명이라고 했고 영원한 혁명이 중요하다고 그랬고 그런 면에서 오늘날 교육혁명에 주는 시사점이 많이 있을 거랍니다. 도대체 교육 사상은 어디에다 중심을 두을까 하는 면에서는 우리 함석헌 선생님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학벌 없는 사회 운동을 열심히 했던 전남대의 실천적 철학자
김성몽 교수님이 함석헌 선생님의 사상을 잘 얘기해 주실 겁니다. 9월 달에는 해방 후 한국과 전후 일본의 교육개혁 사상의 명인데 오천석 선생님과 일본인 남바라 시게루의 사상 비교입니다. 오천석은 교육부 장관도 해방공관에 하셨고 현대교육 기틀도 세웠고 미국의 존 듀이 사상, 민주주의 교육 사상을 전파한 사상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세교육 운동도 벌였고 이 또 남바라 시게루라는 사람은 일본의 초대 총리를 하신 분이고요. 외무 장관도 하셨고 동경대학 총장도 하셨고 자유주의 정치 사상가입니다. 스위스, 독일, 영국에서 외교관도 했었고 또 박사학위도 거기서 받았습니다. 무기주의자이기도 합니다. 또 평화사상가입니다. 앞에 무기주의자 그분의 또 우지무라 간조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군국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했기 때문에 일본하고 항상 지배 권력하고 대치를 벌였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공간 속에서 시게루와 오천석을 비교하는 그런 거를 교육계획의 중심을 이제 빛과 그림자를 얘기한다는 면에서 서울교대의 오성철 교수님이 흥미진진한 담론이 전개될 거라고 봅니다. 10월 달에는 건대 민족주의와 김교신의 민족교육인데요. 성서조선 잡지를 일치시켰는데 이것 때문에 또 감옥도 가셨고 교사이십니다. 이제 무교주의 운동입니다. 이분도 일본 유학을 갔죠. 건대화 가정성의 대부분이 일본을 유학을 많이 갔습니다. 식민지 시기에. 이분은 김교신은 상업주의적 개헌교회를 비판하면서 조선 김치 냄새는 기독교, 기독교의 탈교회야, 학교의 탈학교가 되어 있는데 이분은 교회의 탈교회야.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면서 교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도 교회를. 그런 측면에서 이분이 양종고보의 교사도 지냈고 이분의 아주 핵심은 인격에 대한 사랑, 스승과 제자의 동봉동행, 자기 발견 촉구, 약자에 대한 사랑, 영원한 편교사론, 교장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많은 편교사론을 시사를 받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여성문화운동을 하신 이미숙 박사님, 독일의 튜빙이 등에서 박사학위를 하신 종교학자입니다. 이분에 통해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11월 달에는 이규환의 비판적 교육사역과 앙가주망 참여운동에 대한 얘기합니다. 이분은 상당히 우리 젊은 사람보다도 더 진보적이고 제가 교사 시절에 이분을 만났는데 감당 못할 정도로 진보적이라고 해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제가 교사이기 때문에 정치적 자유도 있고 표현의 자유도 있고 사상의 자유도 있기 때문에 교수는 사상의 자유 있고 정치 자유 있으니까 말을 막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교사는 항상 잘릴 위험이 있는데 이분은 잘릴 위험이 없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규환 선생님의 이런 사상은 제가 직접 다 실천은 못하지만 사상적으로 상당히 진보적인 사상을 전달하신 위대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론가와 현직 교사가 같이 만들어서 한국교육문서가 만들어졌어요. 이런 거 실천에 지금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데 소장을 지내셨어요. 거기에 제가 또 부소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연이 있죠. 돌아가신 지 10년이 됐습니다만은 진보적 교육학에 산 역군이셨고 상당히 레디칼 학문을 전개하셨습니다. 교사들이 잘 따라갈 수가 없는 진보적인 학자였죠. 이분의 제자에 강선원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아이도 교수하시는데 그분께서 스승의 상과 사상을 전개를 하실 겁니다. 이제 12월 달에는 이호덕의 생명해방의 참교육과 삶을 가꾸는 교육, 삶을 가꾸는 글쓰기 교육으로 아주 널리 알려진 우리 선배 교사이자 아동문학가이기도 하고 교육 사상가이기도 한 이호덕 선생님. 이호덕 선생님 모르는 분이 없죠. 이제 그러면서 그를 따르는 사람이 또 모임이 만들어지고 다른 모임은 따르는 군사는 없어요. 그런데 이호덕 선생님은 아직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가장 실천적인 분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특히 초등교사가 많습니다. 글쓰기 교육을 하니까 생활 글쓰기 운동을 많이 하셨으니까요. 초등교육 현장, 참교육운동의 혁신학교 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고요. 저는 이제 이호덕 선생님과 이규환 선생님, 다음에 소개할 김정환 선생님 세 분을 그때
민주교육 실천의회 민교협의 공동대표 중심은 이규환 선생님 계셨습니다만 이 세 분의 를 모신 사람으로서 이렇게 현대교육 사상으로서는 돋보이는 분인데 이호덕 선생님의 제자인 이부영 초등교사 출신이 지금 이분을 얘기를 잘 해주실 거고 이분한테 영향을 많이 받으신 분이니까요. 이제 마지막 1월 달에는 김정한의 전인교육과 민족교육 그리고 비판교육을 합니다. 페스탈주의 연구가 아주 유명합니다. 페스탈주의에 대한 인상을 뭐 거지의 아버지다 하는데 거지를 넘어서서 민중교육을 많이 해주고 프랑스 혁명에 대한 영향을 줬고 스위스의 시민 양성에 대해 많이 얘기하셨고 학교도 많이 세웠고 그런 면에서 아주 김정한 선생님 방에는 항상 페스탈주의 동상이 항상 조각상이 갖고 있는 분인데요. 김정한 선생님은 제 은사님입니다. 제가 또 그 방에서 조교생활을 했고요. 어려운 시기에 저를 보호해준 또 은사님이기도 합니다. 이론과 실천을 융합한 전인교육론자로서 교육 인간화를 열심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원단체에서 교육의 인간화, 민족 인간화 중에서 인간화를 아주 강조하신 분인데 제가 이번에 영향을 받아서 민족 인간화에 이게 넣는데 아주 애를 쓰시고 전교조 초대위원장이신 윤유미 스님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 이분이 영향을 주어가지고 젊은 사람은 민족교육, 민족이면 했잖은데 인간의 교육도 넣게 된 야사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분의 인간화 교육, 전인교육은 단순하게 따로 떨어졌으면 큰 의미가 없을 거고 추상적일 겁니다. 만남의 교육학 이국이 안 될 겁니다. 실존적 교육론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이분께서는 민족교육과 비판교육, 민중교육과로 연결시키는 그 지평을 넓혔습니다. 그래서 전인, 민족, 시민, 민중을 분리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 같아서 이제 4년 됐는데요. 오랫동안 그를 지켜봤던 선생님의 연구실에 조교했던 제가 서성의 상과 인생관, 직업관, 역사관, 세계관, 교육관에 대해서 생생한 정언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워크숍은 이제 2월 마지막 날 한국 교육의 현실과 전망 그리고 과제에 대해서 11명의 교육 사상가에 대해서 종합적 이해를 하고 실천적 시사점이 무엇이고 1기, 2기, 3기까지 들었던 사람 중에서 참석해서 얘기도 하고 또 강사하신 분들과 함께 집담회를 할 예정에서 많이 기대가 되고 있고 1년간 아주 길긴 합니다만 한 달에 한 명씩 열심히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종환 선생님에서부터 내년도 벌써 이제 2024년도까지 내다보시면서 1월 달에 김정한 선생님으로 마무리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단한 분들을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르시는 아마 사상가가 계실지도 모릅니다만 이번 기회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청하겠습니다. 그동안 교육사상학교에는 학교 선생님들, 또 마을교육 활동가들, 연구자들, 또 대학원생들이나 대학생들도 다양하게 참여했었죠. 또 최근 1기 교육사상학교의 성과물이 책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교육사상가의 삶과 사상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보면서 보다 많은 분들이 교육사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학습을 통해서 역량을 길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듭니다. 한국 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홍보 영상을 보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교수님 마지막 독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따뜻한 온실에 살다가 순식간에 바깥에 나가면 꽃샘 추위가 와서 떨게 되죠. 지금 그런 국면 같습니다. 온실에 있다가 베란간 바람이 불어가지고 약간 떨고 있는 상태. 곧 봄이 올 겁니다. 근데 봄을 준비하지 않으면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려울수록 밭을 열심히 갈아야 됩니다. 그러면 흔들려도 나무는 크게 되어 있습니다. 혹독한 겨울 속에서 씨앗이 자라도록 해야 될 겁니다. 지금 봄을 기다리는 겨울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망을 세워야 현실의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전망을 설계하려면 학습이 필요하죠. 우리 교육 사상 강좌 같은 학습이 필요할 겁니다. 학습을 해야 새로운 세상이 또 보일 겁니다. 희망이 생기죠. 그래야 지역이 외롭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참여 결단이
절실하고 여러분과 함께 이 강좌를 같이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적극적인 의견만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세상이 바꾸려면 여러분 참여를 통해서 가능할 겁니다. 꼭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1년을 만들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교육 사상학교 3기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